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팝을 좋아하는 아저씨 페드로 정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이제 모먼트 오브 케이팝 콘텐츠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먼트 오브 케이팝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지난 30여 년간 케이팝의 역사 속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노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사실 요 모먼트 오브 케이팝 콘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노래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첫 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첫 화에서는 사실 케이팝을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 그룹을, 이 노래를 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다뤄야 할 노래가 명백하게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케이팝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된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음,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던 BTS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일단 BTS 다이너마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 이제 조회수가 20억 회예요. 유튜브 뮤직비디오 영상 조회수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아마 20억 회를 넘은 최초의 케이팝 영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전부터 이미 BTS가 어느 정도 글로벌하게 인기를 얻고 있었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제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이 노래를 기점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탑 오브 케이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제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 관심을 받게 해준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영화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 그리고 토트넘에서 뛰다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 LAFC로 이적을 했죠. 저기 축구 선수 손흥민.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나오는 게 K-팝의 BT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그만큼 이제 BTS가 끼친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난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BTS가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중요한 어, 그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흔히 이제 고트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GOAT. 그러면은 이제 그 고트에 해당하는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분야의 최고인 인물이나 뭐 팀이나 이런 대상을 이제 고트라고 칭하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홍준호 감독, 손흥민 선수도 물론 굉장히 뛰어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영화 감독이고 축구 선수고,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셋 중에 그냥 명백하게 이 분야에서는 이 팀이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BTS인 것 같아요. 사실 K-팝을 넘어서 전 세계 팝 음악에서의 고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분야별로 따지면, 세세하게 따지면 다르겠지만, 적어도 특히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매했을 그 시절에는 전체 팝 음악, 전 세계 팝 음악에서 고트였다. 물론 지금도 고트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한국인이라서 조금 더 이런 지금 현재 상황, K컬처가 전 세계로부터 관심을 받는 상황이 굉장히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이 한국의 이제 음악이라든가 가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을 정도로 뭔가 관심을 받고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 그 신기하면서도 뿌듯한 이 상황을 만들어준 게 명백하게 그거를 누가 그러면 이끌어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BTS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의 케이팝 팬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의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BTS에게 빚을 지고 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BTS가 사실 세대, 그 케이팝의 아이돌의 세대를 나누는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3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세대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룹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1세대는 이제 국내, 대한민국 국내에서 위주로 활동하던 그룹, 2세대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일본이나 아시아권으로 점차 발을 넓혀가던 시기. 그다음에 이제 3세대에 와서 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이끌어내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돌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BTS가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최고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BTS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국내에서는 처음부터 3세대 아이돌의 최고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나뉠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 내에 어떤 관심도라던가 이슈라던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BTS 그 이상으로 관심을 끌었던 그룹들이 몇 있었죠. 많지는 않았지만 몇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물론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엑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성 그룹이었지만 워너원이 있었습니다. 보이그룹으로 따지자면은 그 두 그룹은 BTS랑 비견될 만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한민국 국내 기준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엑소, BTS,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워너원 이렇게 해서 엑방원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뭐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지금 뭐 워너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그룹이었기 때문에 해체를 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는 이제 BTS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케이팝 음악, 케이팝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요 무렵에 거의 생겨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한국의 아이돌 음악, 그다음에 한국의 대중가요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한다는 거를 BTS 이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빌보드 차트에만 들어도 빌보드 200 차트에만 들어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워낙에 이제 케이팝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트인하는 그룹들,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무렵에는 이제 사실 그 전에 이제 빌보드 차트 200 차트 이제 100 차트 여기에도 거의 처음으로 그 길을 개척한 게 BTS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빌보드에서 이제 1위를 했다라는 거가 시사하는 바는 여기서부터 이제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전에도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케이팝 팬들이 꽤 있었죠. 근데 조금은 이제 마이너한 일부 팬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던 거를 그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대중음악을 듣는 사람들 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야 BTS 방탄소년단 하면은 한국에서는 당연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름 한 번 못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해져 있고 그렇지만, 사실 그전까지는 케이팝을 좋아한다라는 거는 세계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까지 제가 분석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뭐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근데 난 한국 국내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해 봐도 팝 음악을, 예, 그러니까 케이팝이라고 하고 팝 음악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대중가요를 듣는다는 게 어떤 음악적인 취향에 있어서 수준이 높다라는 평가는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20대들 그 팬덤의 전유물 같은 거였고, 그래서 보통 지금 예를 들어서 저같이 성인 남자가 K-팝, 그러니까 대중가요를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듣는다라고 했을 때 조금은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BTS가 증명을 한 거죠. K-팝이라고 불리는 한국 대중가요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힘,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이고 관심이고, 그런 부분들을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에서 1위를 하면서 증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다이너마이트 이전에도 사실 BTS 노래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 아이돌도 BTS 노래 중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노래고, 그다음 마이크 드롭이라던가, 어, 지금 갑자기 또 생각하려니까 다양한 노래가 생각나진 않는데 그 밖에도 되게 많은 노래들이 사랑을 받았었죠. 근데 사실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은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정하고 전 세계에 이게 BTS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BTS의 음악 스타일, 그 다음에 BTS랑 어떤 팀인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이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가사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팬덤들이 생기는 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친 곡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쯤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한번 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2020년 발표였구나.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dead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ch chain like money.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Hey, so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bring a friend, join the crowd, whoever wanna come along. 일단 뭐 BTS가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멤버들이 너무 It's a light, so we dance to the break
잘생겼다라는 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케이팝 아이돌들이 외모적으로 훌륭한 그 외관을 가지고 있다, 외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BTS가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참 유니크하죠. 그죠?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cking soul. So light it up like dynamite. This is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cking soul. Light it up like dynamite. 자, 그러면은 이제 뮤직비디오에 대한 감상을 솔직히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워낙에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뮤직비디오에 대한 감상이라기보다는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이제 K-팝 음악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길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K-팝을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린 곡이다라는 거는 뭐 당연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 일단 K-팝의 어떤 기준을 많이 잡아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뮤직비디오는 그전부터도 있었죠. 꼭 K-팝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이전에 뭐 90년대부터 해서 뭐 그때도 해외 가수들 곡을 보면은 뮤직비디오가 이미 있었어요. 뮤직비디오는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거니까. 근데 K-팝의 뮤직비디오는 이제 이 곡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다. 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알려준 그런 대표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흔히 이제 케이팝 음악이 다른 음악들과 차별화된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케이팝은 단순히 이제 귀로만 듣고 즐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눈으로 보는 즐거움에 있어서 멤버들의 외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춤이 무대에 같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사실 케이팝 아이돌이 이제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서 소개됐을 때는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보이밴드라는 설명으로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이 춤추고 노래하는 보이밴드라는 개념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엔싱크가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을 소개할 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보이밴드다라고 소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음악 시장,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 음악 시장에서 이제 춤추고 노래를 하는 보이밴드라는 그 계보가
엔싱크 이후로는 뚜렷하게 족적을 남긴 팀이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BTS가 계승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춤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무대 요소로 가지고 왔고 그게 이제 보는 즐거움에 이제 어떤 포인트를 줬다면 이 뮤직비디오라는 것 자체가 이 케이팝 음악의 하나의 요소다라는 것까지 인식시켜 준 게 뭐 요 다이너마이트도 그렇지만 그 전에 BTS 다른 뮤직비디오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뮤직비디오 영상의 이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 미적 감각이 뭐 예술적으로라기보다는 그냥 보는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색감이라던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장면이나 찍어도 이렇게 색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보기에 즐겁고 보기에 편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전체적인 음악의 분위기라던가 이런 거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진 영상들을 음악을 즐기는 데 있어서의 한 요소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게 케이팝의 특징이 됐고 그 기준을 세운 게 BTS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020년에 발매한 곡이고 지금 제가 듣는 시점이 2025년인 거를 생각해 보면은 5년 전의 음악인데도 뭔가 요거는 좀 예전 느낌이다. 요런 느낌이 나는 곡들이 있는데 진짜 이 BTS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에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죠. 지금 당장 꺼내서 가지고 와도 정말 트렌디하고 오히려 세련돼 보이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멤버들의 모습이나 이런 거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어려 보이는 게 분명히 있어요. 어, 이때는 이제 BTS 멤버들이 아직 군대에도 안 갔을 때고, 그쵸? 그래서 참 BTS가 케이팝에 그리고 전 세계의 팝 음악에 미친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요거는 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 한 곡만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그 BTS가 그 이전 이 이후로 보여줬던 그들의 음악 세계가 솔직히 말하면은 수준이 낮은 음악이 뭐 한 번 정도 잠깐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BTS 같은 경우에 지금 수년째 계속 음악을 낼 때마다 사랑을 받고 있고 관심을 끌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이들의 이제 음악이 가진 퀄리티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기에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까도 비슷한 뉘앙스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팝 음악, 대중가요라는 게 음악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비단 한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런 논쟁거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제 팝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도 지금에 와서 사실 마이클 잭슨의 음악에 대해서, 음악성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가 활동하던 시기, 그 시기로 가보면은,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거는 맞아요. 인기는 굉장히 많았는데, 음악적으로 이게 어떤 이 가치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좀 달라지겠지만, 음악적인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절에도 어, 이야기가 종종 나왔던 부분이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댄스 음악을 팝씬에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게 하고 그다음에 그 댄스 음악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데 지대한 공로를 세운 게 마이클 잭슨이고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 팝 음악, 케이팝을 포함한 팝 음악이 음악적인 가치를 넘어서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인제 보여준 게 BTS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케이팝 음악이 좀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이런 현상 중에서는 일단 음악 어떤 가사라든가 아니면은 음악이라든가 뮤직비디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 긍정적인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마약, 뭐 총, 그다음에 뭐 섹스 어필 이런 것들이 비교적 등장하지 않고 반대로 인제 어떤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라든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좀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음악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인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안심하고 들려줄 수 있는 팝 음악으로서의 케이팝의 가치를 많이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인제 뭐 영상들이라든가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맞기는 해요. 케이팝 음악에서도 분명히 쪼끔 하드하고 어떻게 보면 터프하고 이런 음악이 있을 수 있고 안 그런 음악도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성향이나 추세를 봤을 때 팝 음악 특히 미국 어쨌든 뭐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이 미국인 거는 분명하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거는 미국의 팝 음악들은 뭐 특정 장르를 떠나서 쪼끔 더 케이팝 음악하고 비교하자면은 직설적이고 그러면서도 좀 더 그러니까 성인으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이 음악에서 주는 이로움과 해로움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위를 가진 곡들이 많다면 사실 케이팝 음악 특히 아이돌 음악으로 대표되는 케이팝 음악들은 가사라든가 어떤 음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뮤직비디오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점이 좀 있죠. 좀 순하고 소프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준을 잡아 준 것도 BTS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제 BTS가 그리고 BTS의 팬덤인 아미가 만들어낸 하나의 그 현상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인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선한 영향력, 문화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둔 뮤지션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팬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팬들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이 팝 음악을 케이팝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선한 영향력을 그 기준점을 또 만들어 준 팀이 BTS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BTS랑 BTS의 팬덤인 아미가 그동안에 행해왔던 다양한 인제 뭐 활동들 뭐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해왔던 활동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BTS 이전에 아미들이 그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는 보기 쉽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이었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이미 그전부터 해 가지고 팬들이 어 가수들의 생일에 뭔가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문화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는데, 그걸 인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뜨린 게 BTS와 아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점에 선 BTS, 그리고 그 BTS의 팬덤이 이런 식의 이미지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제 그 뒤를 따라가는 케이팝 뮤지션들, 그다음에 케이팝 아이돌의 팬덤들은 그거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팝에 대한 이미지를 선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시작점이 됐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BTS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BTS가 한국의 음악에 케이팝 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밤을 새워도 모자랄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트잖아요. 케이팝 고트 BTS.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식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 케이팝에 대한 어떤 중요한 사건들, 그다음에 어떤 모먼트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 곡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도 맞고요. 일단 저 같은 사람이 유튜브로 케이팝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리액션을 하고, 이런 리액션을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큰 일조를 한 것도 BTS예요. 제가 영상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케이팝 팬들은 BTS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꼭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나오는 다른 케이팝 아이돌들, 그리고 인제 뭐 지금 이 시점에서 2025 년도 시점에서는 이제 케이팝 아이돌이 어 '한국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케이팝 스타일이지만 케이팝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케이팝으로부터 파생됐지만 한국의 음악 시스템이 아닌 곳에서 나오는 그룹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실제로 지금 많이 있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팀이 아직 적다 뿐이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제 어떤 시스템적으로 쪼끔씩 변화가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4 세대나 5 세대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팀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 케이팝 씬도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를 뭐 저는 이제 지난 30 년간 따라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따라갈 예정인데, 그 안에서 인제 BTS가 만들어낸 것들, 그다음에 BTS가 영향을 끼친 것들에 대해서 항상 좀 기억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BTS가 무슨 은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니죠. 지금 아직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인제 케이팝 씬에서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인제 모든 멤버들이 다 전역을 했잖아요. BTS의 모든 멤버들이 군대에서 전역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BTS의 새로운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동들에 대해서도 뭐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애정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이야기로 모먼트 오브 케이팝의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사실 이후에는 쪼끔 더 '예전의 일들을 이야기해 볼까?'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혹시나 좀 인상 깊게 봤던 케이팝과 관련된 사건들이라든가 어떤 인상을 줬던 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댓글에다가 남겨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케이팝을 좋아하는 아저씨 페드로 정이었고요. 앞으로도 케이팝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